당신이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순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변화의 부름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 말하는 방식, 행동과 사유, 모두가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기대하는 것을 인생은 그대로 반응하며 자신을 조정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 한 문장 안에 나폴레옹 힐이 전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념은 불확실한 현실을 확실로 바꾼다. 당신의 뇌와 신경은 반복되는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혼이 담긴 반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마음의 설계도는 당신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패는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되묻는 지나친 조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통제 불안의 함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전제. 포드는 자동차 왕국을, 에디슨은 전등의 밤을 밝혔고 카네기와 슈왑은 철강과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성공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이라는 결론을 곧장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적 확신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미 이루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이 믿음 위에 지어진 것입니까? 이 질문이 울림을 남기며 다음 이야기를 위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원칙, 마음의 스크립트를 뒤집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을 믿기 전에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자들은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하기 전 세상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카네기가 철강 제국을 꿈꾸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포드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는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통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이미 나의 것이다. 이것은 자만이 아닌 정신의 설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이 들 때마다 내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상상하지 않는다. 나는 이긴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가정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어떤 가능성을 내면에서 가정하는가에 따라 현실은 그 설정에 맞춰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 자기암시를 통해 점점 당신의 행동, 말투, 자세, 결정 하나하나를 조율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자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몸짓은 당당하고 말은 단단하며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아예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확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의심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현실은 그 대사대로 연출됩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 내면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진실을 마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방식이 당신이 사는 방식이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전제, 예상치 못한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느낌. 삶은 반복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며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이런 전제 아래에서 인간은 진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결국 그것이 현실로 구현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복된 감정과 확신의 강도에 반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의식은 의심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확신이든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 삶이 자꾸 꼬이고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 중인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할 지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뇌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다시 쓰는 용기.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에서
나는 이미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설정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더 이상 부족함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과 조화에 맞춰지면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고 그 에너지는 현실을 다시 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즉 공식처럼 반복해야 할 마음의 훈련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신념을 습관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신념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념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며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근육 같은 습관입니다. 대부분은 신념을 느끼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론 힐은 말했습니다. 신념은 반복된 자기 암시를 통해 의식과 잠재의식에 동시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는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바뀌기 전에 의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문장을 같은 의도로 같은 감정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당신의 내면을 차지할 때까지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된 강도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매일 되뇌는 말이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두렵다. 이러한 속삭임이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당신의 기본 코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매일 말한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심리적 명령문입니다. 시각화 또한 반복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태도, 표정, 걸음걸이를 매일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그리는 것.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그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신념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길러진 정신의 조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반복의 힘을 기반으로 당신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단 하나의 문장, 당신의 목적 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질 때 당신의 반복은 방황이 아닌 정렬이 됩니다. 삶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소리는 중심이 없고 어떤 소리는 영혼을 깨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방향도 사실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당신의 목적입니다. 나폴론 힐은 그것을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라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 없는 삶은 항해지도 없는 배와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흔드는 대로 그 삶은 이리저리 휩쓸리며 결국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한 채 표류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욕은 일시적이고 습관은 약하며 외부의 비교와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세상이 당신을 대신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 써낼 수 있다면 당신의 내면은 달라집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그 문장을 기준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되뇌었을 때 가슴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깨우는 언어를 전한다. 나는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풍요를 창조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매일 아침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암송이 아닌 당신의 존재가 머무는 정신적 거처가 되도록. 목적이 명확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분산되지 않습니다. 산만함은 사라지고 집중된 추진력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목적을 진정한 결단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방식, 되돌아갈 다리를 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 확신의 시작점이 됩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다는 생각은 결정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의식은 항상 안전한 탈출구를 계산하며 그 계산은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정이 진실해지는 순간은 퇴로가 사라졌을 때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1000개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실패한 후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한 미래로 몸을 던졌고 그 확신이 마침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전구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리더들, 링컨, 카네기, 헨리 포드, 앤드류 슈왑 모두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되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다리를 불태운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후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계획 B가 없을 때 계획 A는 진짜가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존재한다. 그 신호가 뇌를 재구성하고 행동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운명의 이행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는 자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자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그 여정에 어떤 힘을 더해줄 수 있는지, 즉 당신의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당신의 진로를 가속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작품 Think and Grow Rich에서 모든 진정한 성공은 마스터마인드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마인드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비전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 동맹이며 각자의 믿음이 서로의 한계를 깨뜨리는 영혼의 증폭기입니다. 혼자서는 일의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마스터마인드에서는 그 에너지가 10, 100배로 확장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의심조차도 다른 이의 확신 속에 들어가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도 당신을 믿는 이들이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내가 나보다 더 큰 마음들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슈왑 역시 자신을 뛰어넘는 자들과 동행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확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당신과 에너지, 가치, 목적이 정렬된 자들과의 연결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 또한 그들의 용기를 북돋을 때 비전은 더 이상 혼자의 몽상이 아닙니다. 집단의식의 창조물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성장과 방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안으로 당신을 무디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연결 위에 어떻게 신념이라는 근육을 훈련시켜야 하는지, 즉 믿음이 습관이 되는 구조를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세상은 당신의 확신 앞에서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확신이나 영감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복된 훈련에서 태어나는 정서적 근육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의도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반복해서 상상하는 장면, 당신이 반복해서 행동하는 방식이 당신의 뇌와 에너지장을 서서히 재설계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믿어야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공백 속에서 선택하는 용기이며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움직이는 의식의 질서입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그 믿음대로 된다. 그는 이미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이미 세상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하는 습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되뇌는 문장, 당신이 적어내려간 목적, 당신이 눈을 감고 상상하는 미래,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정신의 습관으로 심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구체화할 때 어떤 법칙이 작동하는지, 즉 작은 초과 노력이 거대한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 신념이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즉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씨앗이 아직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것을 퀵 증가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는 성과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래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 이후에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상을 위해 일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명으로 일할 때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통장에 저장되고 시간은 언젠가 그 이자를 폭발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줍니다. 히틀러와 맞서 싸운 링컨의 연설, 혼자서 수천 번 실험을 반복한 에디슨의 밤, 그들이 받은 보상은 즉각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아무도 모르는 마일을 더 걸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대한 보상 없이 더 많이 줄 때, 당신은 곧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대 이상의 행동에 보이지 않는 보증을 붙입니다. 그 추가된 한 걸음, 그 누구도 보고 있지 않는 순간의 노력,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단 하나의 차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에너지 안에 담긴 자석 같은 힘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은 목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을. 진정한 영향력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에서 나오는 무언의 진동, 당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흐르는 에너지의 무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매력적인 인격 돌판을 성공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전문 지식보다 그가 주는 느낌에 따라 결정된다. 카네기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말솜씨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확신과 진정성의 결과였습니다. 매력적인 인격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힘은 자기 통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룰 줄 알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다툼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단호하면서도 온화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존재로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슈왑은 직원들과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그의 곁에서 자신의 최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사람의 가치를 일깨우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조율, 자기 표현,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은 단순한 사람을 넘어 자기장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존재의 무게를 뇌와 영혼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 바로 반복을 통한 자기 재설정의 기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반복이 당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끄는 숨겨진 마스터 키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반복하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회로를 다시 짜는 주문이며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무형의 조각칼입니다. 반복은 의식이 잠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잠재의식의 방에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명령이다. 그 명령은 반복될수록 강력해지고 결국 당신의 행동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습관이 되는 방식이며 행동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라고 10번, 100번, 1000번 되뇌면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진동 자체로 바뀝니다. 반복은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보다 먼저 새로운 나를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입니다. 이 반복의 힘은 시각화와 결합될 때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 상상하며 그 상태에서 걸을 때, 말할 때, 선택할 때 당신의 진동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변할 때 자신도 바뀐다고 믿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바뀔 때 현실은 따라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반복은 반드시 응답을 창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채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행동이 운명을 확정짓는 마지막 열쇠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자아로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며 히든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과는 뒤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환상이 아니라 진동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처럼 걷고 확신에 찬 사람처럼 결정할 때 당신은 뇌에게, 영혼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나는 그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응합니다. 그 믿음의 태도에, 그 주도적인 존재감에, 그 회피하지 않는 눈빛에. 사람들은 단어보다 파동에 반응합니다. 의심은 냄새처럼 새어나가고 확신은 음악처럼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미 선택된 자다. 나는 나의 비전을 따르고 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라고. 그리고 그 말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말에 맞게 일어나고, 말에 맞게 집중하고, 말에 맞게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앞당기는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재 속에서 이미 이룬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잡아끌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통찰을 현실 속에 실행 가능한 내면의 명령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점화 장치입니다. 당신이 다시 듣고 다시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의 불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호출하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길은 반복, 선택,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허락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외칠 차례입니다. 나는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작동한다.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확신할 때, 내가 그 길 위에 설 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재배열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이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면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흐려질 때, 이 말들이 다시 불을 밝히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초록불입니다. 당신은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